병도 고칠 수 있고 평소 생활대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가 아직 한 가지 더 남아있다. 이걸 어떻게 기현이한테 얘기해야 하지? 응? 또 뭐가 있어? 일주일 후. 차.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뒤를 돌아봤다.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치료도 잘해주시고.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에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를 완전히 치료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됐다. 위급 상황 시 사이렌이 울리면 냉정한 상황 판단이 힘들더라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게 되면 충분히 대피가 가능한 정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하셨다. 뭐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줘요. 기현이를 통해서 연락하기가 어렵다면 이쪽으로 전화 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나에게 건네 씨는 하얀색 명함을 양손 모아 공손히 받았다. 그럼 먼저 갈게요, 삼촌. 그래, 너무 늦지는 말고. 네. 나중에 기현이랑 셋이서 밥이나 한번 먹을까요? 네, 좋죠. 저도 좋아요. 그럼 나중에 시간 될 때 연락 줄게요. 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네. 뭐야?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시는 삼촌분을 뒤로하며 병원 밖으로 나섰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겉옷도 벗지 않고 그냥 냅다 침대에 들어 누웠다. 오빠, 겉옷은 벗고 누워요. 잠깐만 누웠다가 할게. 스물스물 피로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 벗어서 줘요. 내가 걸어놓을 테니까. 잠깐, 근데 왜 하필 아니, 이상한 생각 아닙니다. 아니야, 일어날게.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둔 뒤 다시 침대로 가서 앉았다. 나라에서 부름을 받을 때 그냥 갔다 오면 되니까 지금껏 딱히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기현이한테 말하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러 가지 반응이 예상되는데 그냥 다 무섭다. 저녁은 뭐 먹을까요? 기현이가 내 옆으로 다가와 침대에 걸터 앉았다. 오랜만에 면 종류나 먹으러 갈까? 그럼 일본 라면집 가볼까요? 시내에 새로 생겼던데. 그래. 그럼 집에서 좀 쉬다가 시간 보고 나가자. 좋아요. 웃으며 콧노래를 부르는 기현이 옆에서 나는 다시 침대에 털썩 들어 누웠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말해야 하는데. 맞다, 오빠. 응? 오빠는 군대 언제 가요? 얘는 진짜 무슨 독심술 같은 거 쓸 줄 아는 거야? 그러게 곧 가야 하지 않을까? 기현 오빠가 22살에 갔었으니까 오빠도 내년쯤 가요? 그래야겠지? 왜 그래요, 오빠? 기현이가 당황하는 나를 이상한 사람을 보듯 쳐다보고 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군대 간다고 하면 막 기현이가 슬퍼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걸 보니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 내년이면 이제 슬슬 준비해야겠다. 뭘 준비해? 오빠, 이따가 밥 먹으면서 나랑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미래에 대한 얘기요. 미래. 미래 중요하지. 뭔가 부럽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하나. 그래.
방학 시즌이 끝나가는 주말 저녁. 평소에 일이 그만큼 바쁜 날이 없지는 않지만 어째 여러 가지 일이 겹치고 겹쳐서 굉장히 지쳤던 하루였지. 아 뭐야, 이거는 뭔가 말하는 날이 아니라 집에 돌아오는 늘 걷던 골목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지고 1층에서 새벽에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날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늘이 무너져 있어도 잠들 자신이 있었으니. 평소에도 폰 없이 못 사는 내가 핸드폰 충전마저 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지친 상태였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침대에 바로 엎어졌어. 정신이 들고 눈을 뜨기도 전에 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탁한 공기. 이상한 무언가가 내 방에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눈을 퍼뜩 떠보니 문 아래에 짧은 틈으로 새하얀 연기가 들어오며 그 위에 위치한 창문 밖에서는 번쩍번쩍 불길이 현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지. 화듯이 대피요령. 유일하게 생각나는 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자세를 낮추는 것. 재빨리 부엌으로 걸어가 손수건에 물을 묻히고 바닥에 엎드렸어. 숨은 갈수록 쉬기가 힘들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오는데 건물 전체가 고통으로 호소하는 것 마냥 사이렌이 크게 울려 퍼졌어. 정말로 귀가 아플 정도로 크게 울리더라고. 지금 듣고 있는 저도 너무 귀가 아픈데 이거? 가까스로 출입문에 다가가 문을 열어보니 바로 앞에 있는 계단까지 불이 번져 있었고 1층부터는 철창으로 잠겨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 바닥에 엎어진 채로 가빠진 숨을 붙잡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창문을 바라봐도 4층 높이 위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안돼, 이렇게는 못 죽어. 억울해, 싫어, 살려주세요. 시끄러워, 머리가 너무 아파. 누가 제발 저거 좀 꺼줘. 이거 근데 지금 다 끝난 거 아닌가? 왜 또 안돼 죽기 싫어. 죽고 싶지 않아. 여기 사람 있어요. 누가 좀 찾아주세요. 제발 누가 좀. 갑자기 또 트라우마가. 거기 위에 누구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그렇게 기현이 형에게 발견되고 올라온 구조대원분들께 구해져서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지. 뭐야? 갑자기 카페야? 그 뒤로 며칠 뒤에 깨어나고 날 구해준 형에게 인사를 하려 했지만 솔직히 기현이 형도 입원하게 됐다는 소리를 듣고 조금 망설였어. 혹시나 나를 구하려다가 오히려 형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럼 그 사람의 가족들이 나를 원망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며칠 동안 되게 망설이다가 마음을 잡고 들어갔는데 되게 멀쩡해 보이셔서 안심했어. 그 뒤로는 너랑 만나고 했던 순간이니 뭐 말 안 해도 될 것 같네. 이 정도면 됐어? 저녁을 먹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누자며 나를 카페에 데려온 기현이는 내 인생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트라우마가 생긴 사건을 제대로 듣고 싶다며 그날 사고 당시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갑자기 그건 왜? 말하기 힘들 거 알아요. 그래도 듣고 싶어요. 오빠가 그때 어땠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들어두고 싶어요. 뭔가를 생각하는 듯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기현이를 보며 라떼가 담긴 찻잔을 조심히 입에 대었다. 네,
됐어요. 이게 미래에 대한 얘기였어? 아니요. 그건 지금부터 해야죠. 중요한 일 전에 궁금했던 건 확실하게 알고 가고 싶었거든요. 오빠, 응?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생강차를 살짝 옆으로 치워두고 테이블에 작은 몸을 기대어 나에게 얼굴을 가까이 한 채 진지하고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우리 내년에 결혼해요. 결혼? 네. 내년 초 한 3, 4월쯤? 갑자기 결혼이라니. 뭐 별로 상관없지 않나요? 아니, 아니 당연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 하나씩 짚어나가 봐요. 오빠가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건데요? 아니면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어요?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 아니 당연히 그런 건 아니지.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고 할 거야. 그리고 나도 솔직히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은 해. 근데 굳이 지금일 필요는 없잖아. 일단 너나 나나 둘 다 직장도 없고. 직장이야 구하면 되죠.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영업을 생각해봐도 돼요. 근데 내가 내년에 군대를 가야 하잖아. 자영업은 오빠가 갔다 온 후에 시작하면 되죠. 그전에는 둘이 각자 일하면서 경험 쌓으러 다녀요. 그럼 군대 갔다 온 후에 생활이 안정적으로 잡혔다고 생각될 때쯤 결혼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럼 군대 때문에 2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결혼해도 군대 가야 하는 건 똑같은데? 네. 근데 주변에 있는 군부대에서 출퇴근으로 군복무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군부대가 여러 개 있고 오빠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라 추첨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 나도 알아. 근데 그거 신체 등급 상급 이하로 나와야 하잖아. 네, 오빠는 1급이죠. 조졌네.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신체 등급은 왜 물어봤나 했더니 이것 때문이었나? 근데 나도 찾아본 적은 있다. 내가 다닌 학교 자체가 실업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군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취업 전향으로 대학을 가지 않는 우리들이 운 좋게 출퇴근 형식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상근 예비역이라는 곳에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신체 등급이 낮아야 하며 무조건 추첨으로 결정된다. 또한 걸릴 확률이 매우 희박하고. 근데 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기현이가 가방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떠한 화면에 띄워 나에게 건넸다. 그런 게 있다고? 건네는 폰을 받아들여 화면을 들여다본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수영 사유가 있는 사람, 축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들, 사람을 선배정하고 해당 지역에 남아있는 상근 예비역 공석에 대해 우선순위별로 상근 예비역 선발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내가 해당되는 건 없는데. 설마. 뭐야, 맞췄어. 뭐야. 설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야, 이것 때문에 애를 낳자고? 우리 내년에 결혼해요. 잠깐만. 너 설마 결혼하자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굳이 오빠랑 떨어져 지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때요? 아니 기현아, 이건 아니야. 왜요? 문제 없잖아요. 2년 동안 아예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충분히 만날 수도 있잖아. 그니까 기현이는 지금 이 군대 하나 때문에 나랑 결혼해서 애를 낳고 가정을 꾸리겠다는 소리다. 싫어요. 기현 오빠가 그렇게 갔을 때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할 건 미리 앞당겨서 하는 거잖아요. 참, 딱히 이유는 없다. 그냥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일단 우리 둘 다 어리고 한순간에 너무 큰일을 결정하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 그럼 일단 네 삼촌이랑 기현이 형한테 얘기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간단하게 생각 안 했어요. 정말 많이 알아보고 많이 생각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뭐 이렇게까지 나랑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게 되게 기쁘고 기특하긴 한데. 알았어. 일단 어른들한테 먼저 얘기 좀 해보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째서죠?
아직 어리고 직장이나 뭐 있는 것도 없는데? 아, 돈은 있긴 하지만. 둘이서 같이 일한다면 굳이 힘든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만할 정도는 될 테니까요. 처음에 큰 돈이 필요한 집이나 가구라면 부모님이 기현이를 위해 남겨놓으신 재산을 사용하면 아마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금을 유현 씨가 군대를 가 있는 동안 생활비로 쓰면 되겠죠? 아니, 뭐 부모님이 남겨두신 돈을 이럴 때 써도 되는 건가요? 이럴 때 쓰기 위해서 모아둔 돈이니까요. 그리고 기현이네 엄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말이었어요. 만약에 자기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더라도 기현이와 기현이가 미래를 걱정하고 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갑자기 없어져 버렸으니 남은 말이라도 지켜드려야죠. 참.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이시는 삼촌분을 보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기현이랑 저랑 만난 지 아직 2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쉽게 허락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기현이 안 좋아해요? 아니요, 좋아합니다. 정말로. 그럼 기현이가 웃었으면 좋겠죠? 네. 그럼 웃게 해줘요. 네? 정말로 기현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꼭 행복하게 해줘요. 저를 믿으시는 건가요? 네, 믿어요. 짧은 시간이어도 지금껏 내가 봐온 유현 씨는 충분히 기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삼촌이라고 불러. 또 힘든 일 있으면 너무 혼자서 끌어안고 있지 말고 말해. 와, 좋은데 이거 근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기현이가 네 걱정 많이 하고 있어. 기현이한테 털어놓기 힘든 얘기라면 나한테라도 털어놔.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할 거 아니야. 삼촌분은 자상한 미소를 지어 보이시며 나에게 악수를 건넸다. 갑자기 말을 놓으신 것 때문일까? 전에 봐왔던 삼촌분의 미소와 별 다른 게 없는데도 보는 순간 왜인지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네, 삼촌. 든든한 사람이 생긴 것 같은 조금 들뜬 마음을 누르며 건넨 손을 양손으로 마주잡았다. 얘기는 다 한 것 같으니 어서 가봐. 기현이 기다리겠다. 앞으로도 기현이 잘 부탁할게. 믿음에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딱딱하게 굴 필요 없어. 가봐. 네. 장난스럽게 내 어깨를 툭 치시는 모습이 어딘가 기현이 형이 닮은 듯한 느낌을 받으며 웃으며 배웅해주시는 삼촌을 뒤로하고 진료실을 나와 로비로 향했다. 삼촌이랑 얘기 잘했어요? 진료실을 나서자 앞에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기현이가 일어나서 다가왔다. 잘했어. 아무 문제 없죠? 그래. 문제 없네. 돈도 있고 뭐 하나 걸리는 상황도 없고. 근데 이런 식으로 군대까지 빼버리면 주변 시선들이 무서운데. 주변에서 좋게 봐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할 상황이다. 왜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말해요. 너가 혼내줄 거야? 아니요, 제가 대신 욕먹을게요. 일단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거기도 하니까. 내가 널 욕먹을 상황에 내놓을 리가 없잖아. 그럼 오빠가 욕먹어야 하잖아요. 내가 욕먹어서 상처 입으면 너가 달래줘.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제가 욕먹으면 오빠가 달래주나요? 그렇다고 하면 네가 욕먹으려고 애쓸까봐 안 달래줄 거야. 치! 기현이가 볼을 부풀리며 힘을 주지 않은 주먹으로 나를 툭 때렸다. 집에 갈까? 오늘은 데려다주지 않아도 돼요. 이제 삼촌 끝날 때라서 같이 가면 되니까. 너 오늘 집에 안 보낼 건데? 왜요? 그냥 안 보낼 거야. 그냥 왜 안 보내는 건데요? 다 알면서 뭘 그렇게 캐물으려고 하냐. 이유를 오빠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서요. 진짜로. 말 안 하면 집에 갈 거야? 네, 가버릴 거예요. 도망갈 때 붙잡을 수가 없구나. 얘가 나보다 훨씬 빠르니. 살짝 주변을 둘러본다. 보이는 시야 내에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얼굴을 잡고 기습적으로 짧게 입맞춤을 하자 답지 않게 기현이가 얼굴을 붉히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면 됐지? 기현이의 손을 잡고 출구 쪽으로 걸어 나가자 기현이가 뾰루퉁한 표정으로 말했다. 입으로 말 안 했잖아요. 입으로 표현했잖아. 투덜투덜 불만을 표시해도 납득해준 건지 손을 붙잡은 채 조금씩 내 걸음을 따라온다. 아, 가는 김에 맥주 하나씩만 사갈까? 왜죠? 병원 밖으로 나가는 문 앞에서 문득 그런 말을 하니 기현이가 싸늘한 표정으로 날 노려본다. 아니 맥주가 왜? 그냥 이런 날에 가볍게. 이런 날에 꼭 술을 마셔야겠어요? 장난이야, 장난. 그냥 가자. 조금 붉어진 얼굴로 나를 째려보는 기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병원 밖으로 걸어나갔다. 은근 쉽지 않네. 8월 21일. 화재가 발생했던 날로부터 3일 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올리자 눈앞에 모르는 천장이 보였다. 여긴... 정신이 드시나요? 뭐야 왜 이거 더빙 왜 안 돼 있어? 흰색 가운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미소를 보이며 나에게 다가왔다. 거기 위에 누구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괜찮으세요? 수건 입에서 떼지 마시고 그대로 계세요. 여러분! 이쪽에 사람 있어요! 괴로워도 조금만 참아요. 곧 구제대원들이 우리를 구하러 올 거예요. 맞다. 나 어떤 남자한테 구해줘서. 굉장히 어지러운 머리를 움켜잡으며 누워있던 침대에서 일어나 등을 기대고 앉았다. 두 환자 모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 희미한 기억 속에 내 옆에서 같이 실려가는 한 남자가 떠올랐다. 다급하게 달려온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가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기절한 채로 나와 같이 이송되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지? 아직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누워 계세요. 네. 일단 다시 침대에 누웠다.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머리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내 몸을 대충 살펴보니 여기저기 상처를 입은 건지 여기저기 거즈와 붕대가 둘러져 있었다. 이 상처들은 별로 아프지는 않는데 그냥 머리가 되게 어지러워서. 굉장히 큰 화상이 아닌 이상 고통이 그리 오래가진 않아요. 3일 정도 지났으니 아마 움직일 때만 통증을 조금 느끼실 거고요. 검사를 해봤을 때 별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만일을 위해서 계시는 동안에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잠깐, 3일이요? 네, 환자분은 3일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은 없어서 깨어나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보험사에 연락을... 사장님한테도 연락해야 하는데... 아니... 저기... 네, 말씀하세요. 혹시 저랑 같이 병원에 실려오신 남자분이 계시지 않나요? 같이 실려오신 분이라면... 네, 있습니다. 그분은 어떠신가요? 위층 402호 병실로 직접 한번 가보시겠어요? 직접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호출이 필요하시면 침대 옆에 있는 벨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마 내일부터는 제가 아니라 다른 의사분이 오셔서 상태를 봐드릴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상태가 궁금한 건데 병실을 알려주네. 찾아가 보라는 건가? 402호라고 했지? 찾아가 봐야겠지?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니까 감사 인사는 해야지. 그런데 나 또한 의식이 희미했기에 정확한 상황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상처를 입은 채 정신을 잃고 있던 그 남자분의 모습이 떠오르자 방금 의사의 말투가 조금 이상하단 것 같다는 걸 의식한 탓도 있지만 혹시나 나를 구하다 그분이 잘못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더더욱 가야지.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해야지. 잘못되셨다면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가서 사과해야지. 떨리는 손의 움직임을 잡고자 힘을 주어 꽉 쥐었다. 이루, 나 오늘따라 근데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냐? 좋아.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한 뒤에 문을 살며시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 똑같이 환자복을 입고 여기저기 붕대를 두르고 있는 남자는 날 보고는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다행이다. 깨어나셨군요.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몸은 좀 어떠세요? 전 괜찮습니다. 며칠 동안 깨어나지 않으셔서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보이던 옆에 있는 한 여자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다. 되게 잘생긴 남자분의 외모와 비슷하게 조금 어려 보이면서도 예쁘고 청순한 이미지의 여자였다. 남매인가? 저는 한기현이라고 해요. 이쪽은 제 여동생인 기현이. 안녕하세요. 머리를 숙여 인사를 건네자 살짝 고개를 숙여 내 인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시선을 떼지 않고 있는 여자. 왜 저렇게 보는 거지? 저는 이유연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이쪽에 와서 앉아요. 이것도 인연인데 같이 얘기나 나눠요.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현이 형과 친해지게 되었고 아니다. 방금 말 취소. 네? 너 이거 가방 옮기려다 포기했잖아. 그건 오빠가 들어준다고 해서 맡긴 거잖아요. 나한테 맡겼으니까 포기한 거지. 그럼 그거 다시 줘요. 내가 들고 갈래요. 싫어. 내가 들 거야. 그럼 방금 오빠가 한 말 빨리 정정해요. 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 오빠가 뺏어간 걸로. 그게 그렇게 중요해? 네, 중요해요. 알았어. 일 뺏어가서 미안해. 기현이하고도 친해지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굉장히 즐거웠다. 물론 즐겁지만은 않았다. 밤이 되고 홀로 넓은 병실에 돌아와 누워있으면 가족들의 장례를 치른 뒤 집으로 돌아와 홀로 그 넓은 집에서 잠들던 때가 생각나며 그 느낌이 또 괜히 슬퍼서 혼자 숨죽여 울기도 했다. 넓은 곳에서 홀로 누워있으면 서러워지는 것.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다른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서 울고 있던 나에게 기현이가 다가왔고 하지만 저번처럼 오빠도 외로워서 혼자 슬퍼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앞으로도 쭉 오빠의 곁에 있으면서 달래주고 싶어요. 정말 그 이후로 나는 혼자 슬퍼하던 때가 없었다. 아니, 한 번 있었네.
지금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요. 울어서 전부 날려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지나간 일은 앞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오빠의 인생을 과거에 잡아두지 말아요. 오빠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빠는 분명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그때도 기현이가 있어줬구나. 깜깜한 새벽, 조용히 들려오는 잠든 기현이의 숨소리. 주변에 밝지는 않아도 기현이 자는 얼굴이 선명하게 보인다. 내가 콩깍지가 쉬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광경을 보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다. 진짜로 얘 왜 이리 이쁘게 생겼냐. 새근새근 자고 있는 기현이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혼자서 조용히 행복을 되새겨본다. 늘 새벽에 일어나면 쓸쓸하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무지하게 행복하다. 예전에 나였다면 절대 이런 생각 못했겠지. 사람이 어딘가에 여행을 갔을 때 고개를 뒤로 한 채 앞을 보지 않고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이 정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건 고사하고 여러 사고에 휘말릴 게 뻔하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어딘가에 빠지고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달하기를 포기하거나 객사하거나 할 확률이 높다. 또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명소들을 뒤로 지나쳐 가야만 볼 수가 있다. 다가올 행복들을 보고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게 되고 나중에 가서야 기회를 놓친 자신을 책망할 것이다. 근데 앞을 똑바로 보고 걷는다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빠지기 전에 피할 수 있다. 보이니까. 또 값진 풍경들을 멀리서부터 도착하기까지 두 눈으로 오랫동안 볼 수 있다. 다가올 행복들을 기대하며 훨씬 오랫동안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어떤 멍청한 사람이 뒤를 보고 걸을까? 당연히 앞을 보고 걸어가겠지. 근데 나는 가족들을 잃은 그 순간부터 인생을 뒤로 보고 걸었던 것 같다. 그때 빨리 알리지 못했다는 후회, 자책만을 되돌아보며 걷고 계속 부딪히고 넘어지고 빠지면서 이후 보이지 않는 앞을 두려워하면서도 정하지도 않은 목적지를 향해 의무감만을 가지고 걸어왔다. 지나고 나서 보면 나름 괜찮은 알바자리에 주변 사람에 돈도 많았고 그냥 진짜 나름 살만한 인생, 누군가는 풍족하다고 생각할 만한 정도였지만 그 길을 지나올 때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 나는 정말 누구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언제나 과거를 놓지 못한 채 뒤를 보고 걷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앞을 보고 나아가려고 한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내가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 몇 달 전과 지금의 내가 사는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바뀐 거라면 기현이와 함께 있다는 것 정도. 그리고 내가 앞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 물론 기현이가 내 옆에 있어줬기에 가능했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만약 지금 내 생각이 예전 것 같았다면 현재 상황을 그저 행복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테니까.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이유는 돌이킬 수 없어서 후회만 가득히 남은 부정적인 과거를 내려놓았기 때문이겠지. 잠든 채로 꼼짝거리던 기현이가 이리저리 뒤척이더니 내 품 안으로 쏙 들어왔다. 기현이는 내가 다시 생각해보게끔 계기를 가져다 준 거고 그 계기를 붙잡아서 변한 건 나다. 남에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컸었던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일도 누군가에게 또는 나에게 인생을 화사하게 바꿀 계기가 될 수 있는 걸까? 지금 와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일들 중 그때의 생각이 하나라도 달라진다면 내가 과연 지금이랑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순간조차도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순간이 나중에 내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 매 시간 분초마다 뭘 하고 있든 상관없이 오직 내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내가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선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 적어도 옛날의 나처럼 불평과 후회로 가득 찬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겠지. 조용한 새벽의 공기에 이끌려 나온 감성 때문일까? 나답지 않게 혼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품었고 그렇게 가끔씩 기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홀로 깊은 생각에 빠져 새벽을 지새웠다. 그럼 오늘 잠 안 잔 거예요? 아니야. 한 3-4시간 자다가 깨서 안 잔 거야. 자긴 잤어. 안 피곤해요? 솔직히 좀 피곤하긴 하네. 그러게 왜 잠을 안 자요? 네 얼굴 쳐다보고 있었지. 내 얼굴이요? 응. 자는 얼굴이 뭐가 이쁘다고 쳐다봐요? 아, 그렇긴 했어. 침도 좀 흘리고. 아, 미안해. 장난이야. 아침부터 장난질이에요? 근데 진짜 네 얼굴 보다가 못 잤어. 왜요? 이뻐서요? 넌 자기가 이쁜 걸 아는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은 다 이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오빠는 이쁘다고 해줄 거잖아요. 이 자만가. 그 보통의 기준은 어디서 난 거야? 너 친구도 없잖아. 몰라도 돼요. 삐졌어? 삐뚤어질 거예요. 미안. 진짜 그만할게. 삐진 듯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기현이를 빠른 걸음으로 따라잡고 슬며시 손을 잡자 기현이가 뾰루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오빠는 장난치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너한테 장난치는 게 재미있는 거야. 원래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를 괴롭히고 싶은 법이거든. 그런 게 어딨어요? 보통 남자들은 다 그럴걸? 나 비꼬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장난으로 하는 소리 아닌데. 실없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어디로 가면 되나요? 고모가 1시쯤에 이쪽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전까지 대충 시간 때우고 있자. 오늘은 기현이와 함께 고모를 만나기로 했다. 일단은 내 보호자이기도 하고 기현이를 고모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며칠 전에 연락을 보냈는데 고모는 어차피 이쪽에 내려오실 일이 있다며 흔쾌히 수락해주셨다. 긴장돼? 당연하죠. 오빠의 가족을 만나는 건데. 부모님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긴장 안 해도 돼. 표정은 굳은 채로 팔이 덜덜덜 떨리고 있다. 듣던 대로 굉장히 이쁘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모는 과하지 않게 꾸미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 자신을 관리하되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정도. 지금 기현이가 하고 있는 화장 정도가 고모가 가장 좋게 보시는 정도다. 그리고 이쁘잖아. 착하고. 이런 애를 안 좋아할 이유가 어디 있어. 그래서 언제 결혼할 거야? 네? 제가 고모한테 일찍 결혼할 거라고 말했었나요? 어머, 장난으로 말한 거였는데 정말 일찍 하려고? 네, 혼인신고만 오늘 하고 식은 나중에 올리려고요. 응? 오늘? 그리고 고모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놀란 고모를 진정시킨 뒤 2달간 나와 기현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내내 고모는 조용히 가끔 고개만 끄덕이며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다. 그래서 일찍 결혼하려고 생각하는데 고모한테 말씀드리고 의견을 여쭙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너희 아직 만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지 않았니?
네. 저희는 그래도 오해하지 마. 난 너희가 결혼하는데 반대할 생각 없어. 네? 나는 유연히 너가 빨리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 너는 늘 혼자서 지내려고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드러내지를 않잖아. 그렇게 혼자서 앓고 있을까봐 걱정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차라리 빨리 가정을 꾸려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상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금전적으로도 충분한 여유가 있잖아. 너 그 돈들 정말 한 푼도 안 썼던데. 네, 뭐 그렇긴 하죠.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부모님께 물려받은 돈의 금액이 정말 많은 금액이다. 솔직히 그 돈으로 내가 혼자서 먹고 살려고 다짐했으면 몇 년 동안은 일 안 하고 팅팅거리면서 놀아도 됐을 정도의 금액이지만 뭐 얼마나 많길래. 그 돈들이 나에게는 가족들의 온기처럼 느껴졌고, 그것마저 사라진다면 정말 혼자가 되는 듯한 기분이 들 것 같아서 10원 한 장 안 쓰지 않고 그대로 남겨놨다. 근데 뭐 이제는 괜찮을 것 같네. 난 그냥 어떻게 2달 만에 서로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확실해진 건지 물어보려고 한 거였어. 특이한 일을 겪었다고 해도 그 마음이 그렇게까지 확실하기가 쉽지 않거든. 한순간의 마음일 수도 있는 거니까. 확실히 고모 말처럼 한순간의 생각으로 섣부른 결정을 하는 걸지도 모른다. 처음 사귈 때만큼은 서로를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순수한 커플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어떻게라고 말하기보단 그냥 느껴져요. 기현이라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누굴 만나면서 이런 확신이 든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억을 잃었을 때도 기현이한테 자연스러운 마음이 가기도 해서 뭐 그냥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하게 되었네요. 생각해보면 기현이는 나랑 성격이라든가 뭐 속궁합이라든가 다 잘 맞는다. 속궁합? 내가 장난을 많이 쳐서 가끔 삐지는 것 빼고는 딱히 서로 불만을 표시하는 일도 없고, 뭐 의견 하나조차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딱히 없었다. 오빠가 다시 기억을 잃는다고 해도 다시 좋아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랑, 오빠도 분명 저를 좋아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기현이가 굉장히 사랑스럽다. 뭐 그렇네요. 처음 기현이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같이 지내는 시간 동안 기현이가 점점 더 좋아졌다. 지금 기현이에게 느끼는 감정은 설렘보다는 편안함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구나. 이게 고모가 만족스러우실 만한 답이 될지 모르겠네요.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답이야. 뭐 하나 막히는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으니까 앞으로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 그래, 너희 살 집은 정했니? 아니요,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우선은 저희 집에서... 잠깐만, 고모 설마 막 집 같은 거 사주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왜 혼자 설레발을 치고 그래? 아니, 고모라면 왠지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서. 대신 혼수 비용은 생각하지 말고 집 좋은 데로 구해. 그건 고모가 해줄 테니까. 역시 진짜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고모. 저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어른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아. 내가 마음 편해지고 싶어서 해주는 거니까. 혼수 비용은 잘 남겨뒀다가 둘이 여행이라도 다녀와. 신혼여행 한번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너희 부모님 보기가 껄끄러워서 그래. 아니면 집을 구할 테니 너희가 혼수를 준비를 할래? 그냥 집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옆에서 기현이가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모 일 때문에 먼저 가봐야겠다.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오래 못 있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고모도 일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어서 가보세요.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기현이라고 했지? 네. 고모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현이의 손을 꼭 붙잡고는 우리 유연이 잘 부탁할게.
겉으로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가 많을 거야. 앞으로 쭉 유연이 곁에서 많이 달래주고 도와줘. 진심이 담긴 진지한 눈빛으로 기현이를 보며 말했다. 잠시 동안 놀란 표정을 짓던 기현이는 이내 표정을 바꿔 네, 꼭 옆에 붙어 있을게요. 활짝 웃는 표정으로 믿음직스럽게 답했다.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이렇게 꼬이냐 이거. 고마워. 공부도 참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너 입원했던 것도 나 지금 알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예 말 안 하잖아. 아, 혹시 곤란한 일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 만약에 얘가 연락 안 하려고 하면 핸드폰 뒤져서라도 어떻게든 나한테 연락해야 돼. 알았지? 네. 그럼 갈게. 나중에 또 보자. 너 만약에 다음에도 이렇게 연락 안 하면 진짜 혼난다. 무슨 일 있으면 있다고 말이라도 해. 어? 아, 알았어요. 꼭 연락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아,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지? 씨. 자다 일어나서 그런가. 기분 좋은 모습으로 나가는 고모를 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빠. 응? 혹시 고모님 무슨 일 하세요? 고모? 되게 많은 일을 하셔서 뭔가 딱 하나 집어 말하기가 애매한데. 일단 돈이 굉장히 많으셔. 왜? 되게 손이 크신 분이신 것 같아서요. 아니야. 우리 고모 돈 안 쓰기로 유명한데? 그런데 아까는 막 집도 사주고 혼수도 해주신다고. 그건 그만큼 고모가 나를 많이 생각해 주셔서 그래. 그거 말고도 옛날부터 되게 많이 이쁨 받기도 했고. 오빠는 참 대단해요. 갑자기 또 뭐가? 저런 분이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도 나와서 굳이 혼자 일하면서 사니까요. 그래도 고모한테 빌붙어서 살 수는 없잖아. 친가족도 아닌데. 그리고 아빠가 항상 고모가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나랑 내 동생 데리고 돌아오시곤 했어. 가족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끼는 거 아니라고. 네? 오빠 동생 있었어요? 응. 아, 내가 말 안 했나? 네. 부모님 얘기 말고 다른 가족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근데 동생은 갑자기 또 궁금하네. 진짜? 네, 진짜요. 왜 저한테 동생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물어봐서?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 동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힘들었으니까. 잠깐만. 지금이 즐겁기도 하고 굳이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었다. 아, 오랜만에 인사나 하러 갈까? 안 본 지도 꽤 됐는데. 동생분이 어디 계시는데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가볼래? 네. 오빠 동생이라면 저도 인사해줘야 하니까요. 그래, 그럼 우리도 일어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정리하고 카페 밖으로 나섰다. 부모님과 동생이 있는 낙골당에 도착했다. 그때부터 벌써 3년이나 지났구나. 기현아, 이쪽으로 와. 이곳에 도착한 뒤로 왜인지 기현이가 말이 없어졌다. 이쪽이 내 동생 유빈이야. 인사해. 어렸을 적에 나와 둘이서 찍었던 사진 한 장, 부모님과 함께 다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웃고 있는 사진이 크게 붙여진 유빈이의 안치실. 기현이는 아무런 표정 없이 유빈이를 바라보고 있다. 최근에 유빈이의 친구들이 다녀간 걸까? 문 앞에 편지와 이런저런 선물들이 매달려 있었다. 열쇠가 걸린 문을 열고 걸린 편지들과 선물들을 안쪽에 넣은 뒤 다시 닫았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찾아와주는 친구들도 있고 여전히 인기 많구나 너. 오빠가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최근에 여러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거든.
유빈아, 이쪽은 내 여자친구. 아니지. 곧 너의 새 언니가 될 사람이야. 기현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기현이에게 다가가 얼굴을 살짝 들어보니 기현아, 어째서인지 갑자기 울먹거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갑자기 왜 그래? 오빠. 기현이가 천천히 내 품속에 안긴다. 아씨, 나도 너무 슬프네 갑자기. 아씨. 그동안 진짜 많이 힘들었죠. 뭐?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혼자서 외로웠을까. 오빠가 정말 얼마나 혼자 괴로웠을까 생각하니까 그냥 갑자기 눈물이.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죄송해요. 오빠가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불쌍해서. 내가 왜 불쌍해?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그때는 불쌍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고, 또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자고 했던 건 너였잖아. 기현이는 조금씩 훌쩍거리면서 자신의 소매로 눈물을 닦아냈다. 그래, 여기 우리 엄마 아빠도 있어. 두 분도 만나볼래? 기현이는 아직도 눈물이 글썽글썽한 얼굴을 들어 고개를 끄덕였다. 넓은 곳으로 나와 부부 안치실로 이동했다. 엄마, 아빠, 나왔어요. 옷소매로 먼지가 묻은 유리를 살살 닦아냈다. 엄마, 아빠는 어째 유빈이보다 친구가 없네요. 유빈이는 선물 엄청 받았던데. 엄마 아빠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내 신부예요. 이쁘죠? 계속 훌쩍이던 기현이는 눈물을 빠르게 닦아낸 뒤 고개를 들고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한기현이라고 합니다.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렇게 말했다. 평생 오빠한테 잘하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꼭 행복하게 살 테니까 좋은 곳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려도 웃음을 짓는 기현이를 보니 굉장히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오빠도 잠깐 이쪽으로 와요. 응? 훌쩍거리며 소매를 눈물을 닦아낸 기현이가 어딘가로 나를 잡아 이끈다. 뭐야, 어디가?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걸음을 멈추고는 인사해요, 오빠. 우리 아빠랑 엄마예요. 젊은 두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붙여진 안지씨를 가리키며 말했다. 왜 이렇게 슬퍼? 씨. 왜 기현이네 부모님이 여기에? 저도 인사했으니까 오빠도 인사해야죠. 그래서 기현이가 도착하고 난 뒤로 갑자기 말이 없어졌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기현이에게 괜한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이유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면에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딸이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예요? 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기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짜증나고 울고 싶은 순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현이를 평생 울리지 않고 늘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무책임한 약속 같은 건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생기던지 항상 기현이의 옆을 지키고 함께하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앞으로 저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기현이가 나중에 두 분을 만나게 되어 삶을 다시 돌아볼 때 후회 없고 즐거웠었던 삶이었다고 두 분께 말할 수 있도록 기현이와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오빠. 같은 곳에 계시는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누가 보기에도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활짝 웃고 계시는 두 분의 사진이 붙여진 유리에 비쳐 보이는 나는 어째서인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조금 씁쓸한 미소를. 그럼 가보겠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지켜봐 주세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기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자 기현이는 조용히 내 뒤로 따라왔다. 자, 기현아. 고마워요. 건물 밖 벤치 앞에 자판기에서 뽑은 이온 음료 하나를 기현이에게 건넸다. 그때 동생분도 그때 사고에 휘말리신 건가요? 응. 근데 저번에 분명 가족들을 전부 잃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아까 오빠가 동생 보러 가자고 하셔서 살아계신 줄 알았어요. 동생이 살아있었으면 같이 살았었겠지. 오빠는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랑 같이 살려고 할 리가 없잖아. 그렇네요. 기현이 옆으로 다가가 앉아 살며시 손을 잡았다. 널 데려와서 울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안해. 아니에요. 만약에 기현 오빠도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무서운데 오빠는 정말 모두를 잃고 혼자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저 혼자 갑자기 울컥해진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 벌써 3년이나 지났구나.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빠르네. 여기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빠르네요. 헐,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오빠는 몇 년 됐어요? 이제 3년 됐지? 전 이제 15년 됐어요. 난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야겠다. 오래된 게 자랑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찾아오는 날이 점점 적어지네요. 어렸을 때는 오빠랑 같이 매일 왔었는데 지금은 2달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하고. 부모님들이 우리가 찾아오는 걸 좋아하시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내팽겨치는 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실 테니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내 소중한 사람이 나를 잃은 슬픔 때문에 자기 인생을 비틀어 버린다면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야죠. 그럼 우리 2달에 한 번씩 날 정해서 찾아올까? 좋아요. 같이 와서 다 한 번씩 인사하고 가요. 그래. 그리고 다음부터 여기 올 때는 울지 않기다. 이제 안 울어요. 그래. 기현이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신 쪽을 바라보며 나와 같은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만 갈까? 네, 이제 가요. 괜찮은 거 맞지? 지금 네 표정이 괜찮은 것 같지가 않아서 여기 올 때마다 그런 표정을 짓는 거라면
차라리 그냥 괜찮아요. 앞으로 그때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질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지. 가자. 네, 가요.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르게 기현이와 팔짱을 낀 채 길을 걸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기현이도 나도 뒤는 돌아보지 않고 가끔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만을 보고 걸어간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곳에 웃으며 돌아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멀고도 먼 빛을 향해 조금씩 발걸음을 내딛어 본다. 지금도 앞으로도 기현이와 둘이서 함께. 엔드. 마음의 보호자. 끝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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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필로그 5년 후. 자, 5년 뒤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잔잔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평화로운 공원. 바람은 지나간 겨울이 묻은 듯 조금 서늘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공원에 놀러오는 거 되게 오랜만이네. 어렸을 적에 지금처럼 가족들끼리 주말에 자주 놀러 나오곤 했는데 나와 요빈이는 넓은 곳으로 가서 뛰어놀기 바빴고 부모님은 그런 우리를 보며 손을 흔들어 주시는 장면이 떠오른다. 뭐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긴 해도 그 마음이 그리 크지는 않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 추억에 젖고 있자니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생각나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왔어요? 뭐야? 애들은 어디 갔어? 둘이서 저쪽으로 놀러 갔어요. 놀러 갔다기보단 제가 놀라고 보내버린 거지만. 기현이가 손으로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니 기운 넘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쟤들은 지치지도 않나봐. 오빠는 좀 쉬어요. 애들 놀아주느라 힘들 텐데. 어제도 늦게까지 바빴고. 안 힘들어요? 애들이 아빠랑 놀고 싶다는데 놀아줘야지. 그럼 애들만 놀아주지 말고 나랑도 좀 놀아줘요. 자, 빨리요. 잠깐! 돗자리에 털서 엉덩방아를 찍으니 기현이가 팔짱을 끼며 나에게 기대왔다. 너 엄마가 돼가지고 애들한테 질투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빠는 엄마 거잖아요. 이 정도 빌려줬으면 됐지. 이놈의 인기는 정말 식을 줄 모르는구만. 옛날에 저는 뛰어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나가서 놀라고 해도 앉아만 있었는데 그때 생각하니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네요. 제가 있어서 두 분이 이렇게 알콩달콩 하시질 못했을 테니. 너희도 이렇게 공원에 나온 적 있어? 네, 자주 나왔었어요. 부모님이 워낙에 외출을 좋아하셔서 꽤나 자주 이렇게 넓은 공원에 와서 자리를 잡고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렇구나. 몸이 정말 피곤했던 걸까? 가만히 앉아있으니 몸이 조금씩 노곤해지기 시작한다. 우리도 정말 많이 놀러 다녔는데 봄에는 꽃놀이 가고 여름에는 계곡 가고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고 겨울에는 스키 타러 가고. 우리는 너무 돌아다니지 말자. 그러다 어느 날에 갑자기 우리 가족처럼 본병당할라. 적어도 우리 애들한테는 우리가 겪었던 일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지. 네, 그래야죠. 이제는 옛날 얘기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요. 응? 몇 년 동안은 옛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내가 그랬나? 네, 맨날 얘기할 때마다 축 처져서 기운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지나간 일이잖아. 혼자 슬퍼져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잠시 생각에 빠지는 그 순간 볼에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다. 야, 뭐하는 거야? 이런 대낮에 밖에서. 오빠가 기특해서요.
오빠, 왜? 지금 행복해요? 입에다가 뽀뽀 한 번만 더 해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아까는 대낮에 밖에서 뭐 하는 거냐고 하지 않았어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어때? 주변을 둘러보니 우리 쪽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당연하지만 안 해줄 거야? 해드려야죠. 오빠가 그걸로 행복하다면요? 진짜 행복하다. 지금 뭐 내가 갑자기 돌연사 해버려도 삶의 여한이 없을 것 같아. 됐어요? 딱히 막 설레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좋지? 왜 그렇게 봐요? 그냥 슬며시 허리에 팔에 감싸 안으려고 하자 그러다 누가 보고 있으면 어쩌려고요? 갑자기 당황하며 양손으로 내 얼굴을 밀어내는 기현이. 넌 남편 얼굴을 꼭 그렇게 찌그러뜨려야겠냐? 그럼 오늘 밤까지 얌전히 기다리면 뭔가 더 해주나? 왜 이래요? 애들은 어떡하고요? 애들은 애들 방에다 재우면 되지. 질색하는 표정을 짓는 기현이와 얼굴을 맞대며 차분히 설득히키듯 말하자. 설득히키듯 뭐지? 오빠가 애들 잘 재워두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푹 쉬고는 작게 웃으며 내 얼굴을 양손으로 살짝 쓰다듬었다. 빠르게 기절시키고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애들 때리려고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5년 동안 오빠는 정말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넌 5년 동안 좀 바뀐... 또 뱃살 얘기하면 진짜 죽여버릴 거예요. 미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왜? 난 귀엽던... 입 닫아요. 넵. 가만히 입을 닫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자 똑같이 아이들을 바라본 채 기현이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응? 이전에 있었던 일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말아요. 아깝잖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비슷한 또래들이 있는 곳에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아이들. 저렇게 애들이 모여있는데도 우리 애들밖에 안 보이네. 그러게요. 꼭 우리 애들만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저쪽으로 가볼까? 오빠랑 좀 더 둘이 있고 싶긴 하지만 좋아요. 모처럼이니 가서 같이 놀아요. 그래, 가자. 잠깐만 오빠. 뛰지 말고 천천히 가요. 당황한 듯 소리를 높이지만 미소를 짓는 기현이와 손을 맞잡은 채 함께 달렸다. 수많은 일을 겪어내며 끝내 얻어낸 나의 소중한 빛과 함께 또 다른 빛을 찾아 앞을 보고 힘차게 나아가자. 언젠간 모아진 빛들과 함께 떠나는 그날까지. 네. 안녕하세요. 클래스 F니스의 시나리오 담당 진용입니다. 부족한 필력 탓에 보시는 동안 즐겁게 읽으셨는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신 분도 그렇지 않은 분도 이렇게 끝까지 플레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후기글 같지 않은 후기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트 프로텍터는 원래 유료 어플로 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수익이 있어야 이후 차기작의 제작 비용을 쉽게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출시 약 3주 전 이 하트 프로텍터를 무료로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일단 단편이고 내용이 짧기도 하지만 이왕 만든 작품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걸 원하고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비주얼 노벨이란 장르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임 장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게 됐지만 일단 특정 게임 장르가 살아나려면 구매를 해주시는 유저분들이 계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플레이해주신 유저분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후기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하트 프로텍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장르의 게임도 있다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어플은 선택지가 없는 키넥틱 노벨이지만 원래 저희가 주로 제작하는 게임은 비주얼 노벨입니다. 비주얼 노벨은 보통은 읽기 지루할 수도 있는 소설에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더하여 이야기에 좀 더 몰입하기 쉽도록 만든 스토리의 진행 위주의 게임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선택지에 따라서 엔딩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클래스 해프니스는 가볍게 즐기며 볼 수 있는 비주얼 노벨의 재미와 감동 그리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들을 소설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전적인 행불행도 지금 이 하트 프로텍터와 앞으로도 계속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희 모두를 위한 이야기를 만들고 전하고자 하는 것, 행복한 삶을 꿈꾸는 우리를 위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것이 저를 포함한 클래스 해프니스의 뜻이며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향해 앞을 보고 계속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어주셨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작품들로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부디 이 비주얼 노벨이라는 장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트 프로텍터를 플레이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길을 걷고 인생을 걸어나갈 때 행복하고 즐거웠던 과거든 불행하고 괴로웠던 과거든 이미 지나간 길, 이미 지나간 시간의 얼매이지도 붙잡지도 말고 그냥 앞만을 바라보며 계속 나아가길 바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클래스 해프니스의 소식은 SNS 공식 계정이나 공식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발음 왜 이렇게 꼬여? 다음엔 꼭 지금보다 나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야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네. 아니오는 뭐야? 아니오 하면 안 됐네요. 이러려나? 네, 지금까지 비주얼 노벨 하트 프로텍터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네, 이 게임 나중에 쓸게요. 이 게임 하면서 정말 감동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여러 게임들을 해봤지만 이 게임은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막 길진 않지만서도 뭔가 전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스토리 등등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적이고 너무 좋았네요. 네, 지금까지 보이스 정연이었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더 재밌고 좋은 작품들로 그리고 발음이 이렇게 꼬이거나 하는 이런 일들 없도록 더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